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펜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당일 공시로 꽤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무상증자 결정이 났길래 해당 무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정리와 분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를 제조하는 제우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약 7.8% 오르면서 다시 한번 무상증자가 적어도 당일만큼은 호재구나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제우스의 무상증자 사례를 통해서 현실에서 이러한 공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상증자가 무엇인지를 좀 빠르게 이해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유상증자는 자주 봐서 무슨 뜻인지 아시는데 무상증자는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무상으로 자본을 늘린다? 어떻게 돈을 받지 않고 자본금이 늘어나지? 하실 텐데 수강생 분들께서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 중에서 자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주가 회사에 원금 개념으로 넣은 돈이랑 회사가 그 돈으로 장사 열심히 해서 벌어서 쌓은 돈. 그래서 원금 개념의 돈은 여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되고 벌어서 쌓은 돈은 이익잉여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초과정에서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구분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무상증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스텝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자본금은요. 회사 정관에 명시된 액면가에다가 전체 발행 주식수를 곱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한 수치예요. 주주가 투자한 원금이면 원금이지 이걸 왜 굳이 나누냐 하신다면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창업자가 회사를 세울 때에는요. 당연히 자기가 투입한 원금을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를 세우는데 액면가를 1,000원으로 잡았다면 발행 주식수는 당연히 1,000개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본금 100만 원인 아주 아기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후에 회사가 쭉쭉 성장했다고 한번 합시다. 그 즈음에서 이 창업자가 외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 투자자에게 똑같이 한 주당 1,000원의 주식을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한 만큼은 그 가격을 제대로 쳐서 투자를 받을 거라고요. 만약에 회사가 창립 이후에 3배 정도 성장했다고 하면 신규 투자자는 한 주당 3,000원의 투자를 들어올 거예요. 자, 여기서 자본잉여금이 생깁니다. 신규 투자자가 1,000주를 사서 총 3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 중 액면가에 해당하는 1,000원 곱하기 1,000주에 해당하는 요 100만 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액면가 1,000원 이상으로 넣은 2,000원이 남잖아요. 그 2,000원 곱하기 1,000주만큼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재무제표가 액면가와 액면가가 아닌 금액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그 의도 때문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나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드리면 자본금은 투자가 액면가 이상으로 투자한 금액이고요. 유상증자 같은 걸로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보통 자본잉여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상장기업은 모두 IPO를 통해서 올라온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IPO를 하면서 유상증자 공모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상장기업은 자본잉여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기업은 만약에 이미 무상증자를 했거나 아니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아직 무상증자 얘기를 제가 꺼내지도 않고 막 어려운 자본금, 자본잉여금 말씀만 드렸는데요. 무상증자는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자본잉여금 항목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자, 회사가 주주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주주야, 네가 예전에 액면가 초과해서 넣어둔 금액이 있잖아. 그거 내가 처음부터 주식이었던 걸로 해서 새로 주식 발행해 줄게. 그러니까 주식 수는 늘어나는데 기업 가치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한 주당 가격은 내려가기는 할 거야. 근데 그래도 주식 주니까 기분 좋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로직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자본금을 늘리는 무상증자가 가능한 겁니다. 자,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죠. 그러니까 새로 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 근데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자본. 요렇게 무상증자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정리 드렸으니까 이제 제우스의 무상증자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볼 지점은 한 주당 배정 주식 수예요. 화면 보시면 한 주당 신주가 2주 배정이 됩니다. 자, 위에도 쓰여져 있죠. 기존 주식 수는 한 1,000만 주 정도 됐는데 신주로 약 2,000만 주가 발행돼서 무상증자 후의 주식은 약 3,100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 기업 가치를 1,000만 주가 나눠서 대변을 하다가 이제는 3,000만 주가 나눠서 대변을 하니까 한 주당 가치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희석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확인하실 거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자, 우리 연말에 배당도 배당 기준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상증자도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주여야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즉 여러분들이 1월 17일자로 제우스의 주주여야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 한 주당 2개의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D+2 결제 제도가 있죠. 여러분이 주식을 주문해서 그게 체결이 되면 실제 주식은 이틀 뒤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월 15일 월요일에 매수를 해야, 그래야 1월 17일에 주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과 마찬가지로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1월 16일부터 체결되는 주식은 이번 무상증자로부터 그 어떠한 권리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신주를 받을 권리만큼은 1월 16일에는 주가가 하락해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1월 16일 날 주가가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제우스 주가가 7.8% 가까이 올랐는데 이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왜 호재로 받아들일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무상증자로 인해서 회사가 바뀌는 것은 없거든요. 자본 총계가 결국에는 주주의 가치인데 자본잉여금 숫자를 자본금으로 바꾼다고 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무상증자를 호재로 인식하는 이유로 크게 2가지 정도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꽤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가 주식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회사 가치는 그대로여도 기분이 좋으면 주가는 얼마든지 올라가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무상증자가 딱히 좋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호재로 인식하면 똑같이 따라 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투자자들이 기분 좋아할 거야. 회사가 무상증자로 그래도 주주를 챙겨주는 거니까 라고 약간 착각 아닌 착각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거래량이 없던 종목에서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생기는 현상인데, 자,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는 주식들의 특징이 발행 주식 수나 유통 가능 주식 수 자체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이때 회사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면 거래 가능한 물량 자체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상증자는 결코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재로서의 재료가 사라지고요. 나중에 이제 스마트머니가 유입되면서 주가는 원래 이론적으로 갔어야 되는 수준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께 무상증자는 단기 호재 그리고 장기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우스의 사례를 통해서 무상증자를 저희가 공부해봤고요. 제우스가 최근 주가 흐름이 되게 괜찮았어서 흐름 따라서 계속해서 주주들의 분위기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호재는 호재로서 인식을 하되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 상승 이게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